1,000만 원 있으면 삼성전자 사시겠습니까? 에코프로 사시겠습니까? 그 대답에서 에코프로라는 대답이 많은 다수가 나와야 돼요. 지금은 삼성전자 30만 원 깨지면 삼성전자 살다라는 개념. 그럼 싸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직도 바닥이라는 개념은 아니죠. 주식이라는 게 선택의 문제죠. 하다못해 난 5대5로 살 거야. 이런 정도의 대답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언젠간 감이 떨어지겠죠. 근데 2차 전지는 언제 감이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감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입을 벌리고 있다. 그게 나쁜 전략은 아닌데 그동안 좀 많이 힘들겠죠. 지금 2차 전지라는 섹터도 예. 어쨌든 애증의 섹터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끝났다는 이야기랑 이제부터 간다 이야기가 동시에 들리는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시장에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라든지 로봇 쪽으로 하나는 강력한 이익 모멘텀이 있고 하나는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제 끌어모으다 보니까 2차 전지는 이제는 이제 실적을 바라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감 이후에 실적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로봇이고요.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반도체죠. 근데 2차 전지는 지금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이제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실적을 약간 좀 보여주긴 시작하는 단계예요. 삼성 SDI 기준으로 빠르면 올해 늦어도 이제 내년 영업이익 흑자 전환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때 올라갔습니다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별로 그렇게 지금 고객의 탁금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관심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내가 2차 전지로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별로 시장에 있어서 관심이 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것은 물론 관심을 쫓아다닌다라는 것도 어폐가 있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관심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투자를 해서 들어간다? 이것도 쉽지 않은 거죠. 2차 전지가 한때는 굉장히 인기 있었던 주식이고 정말 많은 어떤 이슈를 끌어당기는 그런 이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상당히 좀 어려워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조금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가 지금부터 다시 간다? 그래서 다시 갈 수도 있겠죠. 뭐 간다 안 간다는 걸 떠나서 가기 위해서는 주가가 움직여야 되는데 바닥에서 들어줬다가 다시 제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게 되면 2차 전지는 조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때까지 시간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기대감 이후에는 실적의 증명의 시간으로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과 좀 그렇지 않은 기업이 갈려지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차 캐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기차 판매는 뭐 조금 회복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여전히 2차 전지 주가는 힘을 많이 못 썼던 것 같고 지금 계속 괴리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좀 살아날 수 있는 동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캐즘이라는 것이 극복됐다라고 공식적으로 보기도 어렵고 캐즘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캐즘이라는 것이 결국 얼리 어답터들이 산 다음에 이제 대중화되는 단계인데 지금 전기차 많아졌죠. 전기차 이제 대중화 단계로 저는 들어선 초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충전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이 이제 중단됐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전기차 수요가 조금 이제 줄어들었다가 다시 최근에 전기차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 뭐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요가 이제 대중화되는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2차 전지 업계가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라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물론 뭐 외제차들에 대한 전기차가 많아지고 국산차도 전기차가 많아졌죠. 물론 이제 국산차 일부 라인에 대해서는 전기차를 축소한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판매가 좀 늘어났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이익으로 직결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 SDI가 영업이익 흑자 난다라는 것은 EV 전기차용이 아니라 ESS로 흑자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 어떤 우리가 상황들, 그러니까 2023년도에 예상했던 상황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전기차가 많아지면 분명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를 오롯이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한때는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계가 모든 것을 장악할 거다라고 봤습니다만 여전히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굳건한 힘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이제 2차 전지는 뭘 기대해야 될까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참 이 부분을 놓고 보면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2차 전지가 이제 ESS 우리가 이제 AI와 관련된 전력 인프라 여기 더 나아가서 로봇과 관련된 전고체 이런 것들을 보긴 하겠습니다만 규모의 경제를 따지고 나면 ESS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고체는 과연 로봇이 몇 대 팔려야 될까요?
이런 것까지 좀 보면 그것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캐펙스 투자를 또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참 2차전지가 지금 이제 회사 규모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투자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모멘텀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실적주인 것 같아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기대주가 아니라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천차만별 움직일 수 있는 실적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제조업체가 됐어요. 일반 제조업체가 됐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체는 뭐다?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해야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상황들이 조금 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 이제 이익을 생각하는 테마는 3개 정도 생각이 되는데 네. 전기차 배터리가 있겠고 네. ESS가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된 것 같고 네. 또 로봇 전고체가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전기차 테마는 조금 이제 힘을 잃은 것 같고 그리고 전고체에도 아직 뭐 너무 극초기에다가 기대감만으로 가는 영역인 것 같고 지금 제조업 이제 일반 제조업으로 들어섰다면 ESS 정도 보게 될 것 같은데 ESS 모멘텀은 지금 조금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ESS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증권사들 리포트를 놓고 보면 국내외에서 이제 이러한 시장들이 좀 열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ESS는 단순하게 이제 봤었던 부분에서 전력 인프라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전력이 만들어지는 시기와 전력이 사용하는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ES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많이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ESS 판매량이 상당히 좀 우리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 라인을 4개를 짓다가 3개를 ESS 라인으로 이제 교체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기업체들의 이런 행보, 빠른 발빠른 움직임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ESS가 지금은 실적을 이끌 수 있는 대세적인 부분들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앞선 부에서 말씀해 주신 네. 전력 인프라의 어떤 그 구조적인 성장이랑 같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그렇죠. 부분이네요.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저장 같은 그런 부분들로 봐야죠.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규모가 큰 건 역시 EV 쪽이죠. 전기차 쪽인데 ESS는 전력 인프라와 맞물려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전력 인프라와 관련해서 ESS도 같이 가는 부분들이다. 미국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런 거죠. 특히 이제 물론 이건 테슬라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막 한가운데 미국은 이제 대륙을 횡단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막을 횡단하는 고속도로가 있죠. 여기에 전기차들이 어떻게 횡단할까요? 중간에 그 충전소가 있어야 되겠죠. 거기까지 우리가 전력 인프라를 깔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거긴 ESS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자기네들이 반납된 배터리를 거기다 놓고 ESS를 활용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ESS는 충분히 앞으로도 우리가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도 고성능, 고사양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섹터는 기대감보다는 실적 중심이라면 네. 예전을 기억하는 것처럼 가파른 성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면 지금은 바닥에 눌려 있는데 너무 싸 보인다 이런 관점으로는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종목이 아무래도 에코프로나 포스코 계열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의 혹시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주가가 싸다라는 거와 주가가 바닥이라는 얘기는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1,000만 원 있으면 삼성전자 사시겠습니까? 에코프로 사시겠습니까? 그 대답에서 에코프로라는 대답이 많은 다수가 나와야 돼요. 지금은 삼성전자 30만 원 깨지면 삼성전자 살다라는 개념. 그럼 싸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직도 바닥이라는 개념은 아니죠. 주식이라는 게 선택의 문제죠. 하다못해 난 5대5로 살 거야. 이런 정도의 대답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가장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로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것은 주가가 싸다라는 개념은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 나조차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 어느 누가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건 욕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답에 대한 답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싸다라는 거 얘기하기 어렵다. 한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이제 중개 리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가 반등했었죠. 근데 다 제자리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버팀목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몇만 원 밑으로 깨지면 사라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관점하고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2차 전지를 어쨌든 지금까지 들고 있는 분들이 적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까지 들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조금 어떤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전략이 좋을지 요기에 대해서는 좀 기준이 있을까요? 쉽지 않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우리가 이제 매몰 비용이라는 경제학적인 용어. 근데 저는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내 돈 아니니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조언을 드리는 입장에서 보면 조언은 좀 객관적이어야 되죠. 내 돈이 아니어야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런 거죠. 집안을 청소할 때 나보고 집안을 청소하라면 청소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각 물건들마다 내가 애정이 있고 다 사연이 있기 때문에 못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청소하시는 분을 불러서 집안을 청소하게 되면 내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건 그냥 버려버려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런 거죠.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것은 지금 확실한 반도체가 있잖아요. 확실한 AI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AI 모멘텀이 없다라면 저도 이렇게 강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AI 모멘텀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AI 모멘텀의 이 기회를 놓치고 다음에 어떤 2차전지가 올라갈 때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2차전지는 결국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실적이 과연 좋아지겠느냐?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결단의 문제이지 제가 조언을 한다고 해서 쉽게 결단 내릴 수 있는 거 아니다라는 것도 잘 압니다. 어려워요. 물론 어느 누가 내 주식을 손절하겠습니까? 이건 손가락 자르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저도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하지만 확실한 AI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주가 변동성에 따라서 반도체 주식이 좀 빠진다라면 뭐 단 30%라도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그 현금 1,000만 원이 있으면 네. 사람들이 무슨 주식부터 살까라고 오히려 반문을 해주셨는데 떠오르는 게 이제 반도체 살 것 같고 그리고 AI가 뭔가 테마가 있는 걸 살 것 그렇죠. 같고 예. 그리고 많이 가면 로봇 정도 사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렇게 따지면 2차 전지를 지금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은 생각보다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언젠간 감이 떨어지겠죠. 근데 떨어지는 기간 동안에 벌레도 들어올 수 있고 먼지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들이 잘할 수 있는 건 추세 추종이라든지 어떤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놓고 보면 저 감나무가 감이 떨어질 것 같을 때 가서 입을 벌리면 감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2차 전지는 언제 감이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감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입을 벌리고 있다. 그게 나쁜 전략은 아닌데 그동안 좀 많이 힘들겠죠. 입이 많이 힘들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다 감을 몇 개씩 먹고 배가 불러서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아직 감 못 먹고 입을 벌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지금 뭐 2차 전지 섹터는 막 급변하고 가파르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은 아니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좀 잘 재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2차 전지 안에서도 이제 셀 대형주가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좀 중소형 소재나 장비 섹터들 있잖아요. 지금 둘 중에서 굳이 우선순위를 가린다면 어느 쪽을 더 먼저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셀이 일단 눈에 들어옵니다. 굳이 사야 된다면 삼성 SDI나 LG엔솔 같은 경우가 먼저 움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재가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뭐 폐배터리 이건 좀 다른 영역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일단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여줘야 소재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상당히 지금 뭐 어떤 게 정답이냐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들이 이제 대형주 위주로 보는 시장이고 반도체도 대형주들이 움직이면서 소부장들이 잘 못 따라가잖아요. 이런 형산들을 놓고 보면 대형주 위주로 좀 봐야 되는 형국이 아니겠나. 결국 우리가 동학개미운동 때는 대형주들이 움직이면 대형주들을 개인들이 못 사고 중소형주들을 많이 샀는데 지금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오히려 대형주만 사는 것 같아요. 대형주를 사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셀 쪽을 좀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결국은 뭐 끝단에 있는 주식들을 먼저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섹터에서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뭔가 대장주를 확인하기 전에 굳이 소부장이나 하부 섹터를 먼저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을 살펴보고 시장도 조망해 봤는데 뭐 2차 전지든 아니면 다른 섹터든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좀 많이 저지르고 있는 좀 위험한 실수나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짚어주신다면. 지금 시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은 이제 빚을 늘리는 거죠. 이제 상대 평가입니다. 옆에서 누가 돈을 벌었다라는 얘기들이 들리니까 나도 빠르게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으로 레버리지 시키는 것은 지금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상대 평가를 하실 게 아니라 절대 평가를 하셔야 돼요. 내가 20% 벌었으면 그 칭찬해 주셔야 돼요. 20% 번 걸로 만족해야 되고 옆에서 100% 200% 벌었다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거고 그런 소문이 났다라는 것은 특이하다라는 얘기지 보편적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내가 얼마를 벌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칭찬을 하고 꾸준히 버는 것이 중요하지 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하고 비교하면 지금 계좌가 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성장에
시장이 이제 과속화된 내러티브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빠르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내러티브 어떤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데 지금은 내러티브보다는 실적에 집중하십시오. 결국 변동성이 생겼을 때는 믿을 수 있는 것, 주식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변동성이 생기면 안전자산이라는 걸 찾잖아요. 뭐 경기 방어주를 찾던 채권을 찾던 주식 투자에서 안전주는 뭐죠?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예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식을 안전 주식이라고 그나마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2026년 6월 달 들어서 어떠한 주식이 안정적으로 30% 수익을 줄 수 있을까요? 고민해 보십시오. 반도체일까요? 로봇일까요? 2차전지일까요? 제약바이오일까요? 자,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가 됐어요. 지금은 어떠한 주식을 내가 지금 투자를 해서 주식을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걸 떠나서 어떠한 주식 투자를 해서 안정적으로 3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을 해보면 결국은 이익이 확실한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시장이 조금 고속도로를 달려왔다라면 지금 이제 국도와 비프장도로가 같이 섞여 있는 쪽으로 좀 옮겨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복합적으로 보시면 이제부터는 챙길 건 챙기고 조심할 건 조심하고 좀 그런 과정으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